네, 반갑습니다. 고박사 인베스트먼트 고민용입니다. 네, 고박사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늘 하루 시장을 정리하면서 꼭 체크해야 될 뉴스라든지 이슈 등을 함께 살펴보고요.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좋아요, 구독 버튼도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내용, 좋은 종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정책 최대 수혜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오늘 시장 사실은 상당히 조금 재미가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전일자 이제 미증시가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 갭상승 출발은 했지만 이후에 장중의 내용이 별로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국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 트럼프 관세 완화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이제 미증시가 사흘 만에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자동차 관련된 이제 관세를 조금 이제 딜레이 시키겠다는 이슈가 좀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 뉴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런 게 좀 풀리나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있고 피해를 보는 종목들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좋지는 않지만 이 와중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섹터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미증시가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우리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할 수가 있었죠.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를 이제 4월 2일로 한 달 이제 좀 딜레이 시키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준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 관세와 관련된 카드를 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사용하려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2월 달에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지만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취임 전부터 해서 올랐던 그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는 좀 골머리를 좀 썩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해서 중국도 오늘도 이런 뉴스가 나왔죠.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보복 관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어떤 종류의 전쟁도 준비되어 있다. 뭐 어떤 종류의 전쟁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먼저 때렸으니 우리도 뭐 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표명한 입장을 좀 표명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뉴스를 사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 많은 뉴스가 있지만 이 뉴스를 조금 보시면서 조금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최저. 뭐 브렌트유는 배럴당 68.33달러.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유가가 많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지만 트럼프는 지금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유가를 내리겠다라고 처음부터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됐던 이슈가 뭐 항공주라든지 그와 관련된 유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좀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오늘 제가 이와 관련된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도 있지만 이 관세 정책도 있지만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이 지금 이 유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가 다소 침체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당연스럽게 유가가 이제 하락을 하겠죠. 그와 관련된 이슈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제 유가를 좀 낮추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하자 반사익을 좀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해운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서로 이제 관세를 서로 붙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리나라가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유가 관련해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유가가 떨어지면은 이게 해운과 관련된 업종은 사실은 뭐 해운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해운과 항공인데, 이 해운 중에서도 그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벌크선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크선 같은 경우는 뭐 곡물이라든지 뭐 광석, 석탄, 뭐 원유 이런 거를 이제 화물을 하는 원유 이런 거를 이제 수송하는 배가 이제 벌크선이다 보시면 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컨테이너선인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현재는 조금 미래가 조금 단기적으로 밝지는 않기 때문에 이 해운 중에서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이 벌크선과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들 뭐 HMM도 있고요. 한가위도 있고 뉴스도 나와 있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슈가 나와줬을 때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일을 좀 잘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연간 매출액이고 영업 실적인데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PBR이 0.63배로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철강석이라든지 천연가스, 원재료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관련된 종목이다. 해운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벌크선과 관련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무역도 하고요. 뭐 광업, 건설업도 하지만 뭐 종목 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운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회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연간 실적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1,000억대, 1,500억, 2,000억 초반이었는데 2022년도, 2023년도부터는 2,000억 중반, 중후반대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제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면 예상 실적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근데 주가는 상당히 좀 바닥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장부 가치만 따지면 뭐 5,000원이 넘어가야 되는 종목인데, 뭐 무조건 장부 가치를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한해운 추세를 좀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바로 이 1,700원 구간인데, 지난 2023년도, 2024년도에도 그렇고요, 2025년도에도 지금 일봉상 지금 1년마다 이 가격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뭐 3,000원대, 2,000원, 3,000원대까지는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1,700원 구간에서는 지지를 잡아주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 뭐 3,000원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2,000원 중후반대까지는 기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대한해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뭐 처음에 뭐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지금 굉장히 좀 크게 협력이 되고 있는 게, 조선과 관련된 이슈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 해운과 관련된 이슈는 안 나왔는데, 트럼프의 정책으로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이 섹터와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시장에 계속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탄탄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다소 어려울 때는 쉬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어려울 때 그런 멘탈이 나가가지고 무리한 매매만 안 하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게 또 올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선별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종목, 좋은 이슈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